우리 아들 축구 시키고 싶은데 어떤 지도자한테 맡기면 좋을까요? 좋은 지도자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 못해요. 로빈요! 자, 좋은 지도자인지 구별하는 법. 이거는 사실 엘리트 유소년 선수들과 일반인을 가르치는 경우로 나눠야 하는데, 우선 이제 일반인 형들 입장에서 축구를 좀 더 잘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돈을 주고 배우고 싶어. 누구한테 어디로 찾아가야 할까? 그리고 1대1 레슨을 해야 될까? 그룹 레슨을 해야 할까? 이건 이제 제가 확실히 설명드릴게요. 패스, 킥, 슈팅 이런 터치와 같은 기본기를 먼저 배우고 싶다. 그럼 1대1 레슨이 나아요. 왜냐면 한 명한테 보다 많은 반복 훈련을 할 수 있으니까. 축구에서 반복 훈련 정말 중요하죠.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 초등학교 축구부를 보내지 않고 그 몇 년 동안 둘이서 기본기 훈련만 한 이유, 바로 이겁니다. 축구가 거의 처음인 사람들한테 추천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인 축구에 대한 이해, 패스를 어디다 줄지, 어느 방향으로 잡아놓을지, 패스 주고 어디로 가야 할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빵을 배우고 싶다? 그럼 그룹 레슨을 가세요. 상황에 맞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생각하고 응용해보고, 축구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추천입니다. 그럼 어떤 코치가 잘 가르치냐? 일타 코치냐? 일단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선출이 좋겠죠. 뭐 사실 이건 어느 분야든 코치 채용 공고도 보니까 최소 고등학교 선출이더라고. 사실 엘리트 선수들을 가르칠 때는 어떤 코칭 능력에 있어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일반인들 대상으로 축구를 가르칠 때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정말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인 능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프로 경력과 국가대표 경력이 있다고 해서 일반인들 레슨하는데 더 잘 가르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기술적인 능력보다는 어떤 코치의 마인드, 인성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랄까? 헬스 PT 선생님들도 일반인 웨이트 가르칠 때 그런 느낌 아닐까요? 열정과 책임을 가지고 가르치느냐, 대충 가르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막 코치의 능력을 따지기보다는 커리큘럼 한번 봐보세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가? 훈련 강도는 어떤가? 분위기는 어떤가? 1대1 레슨 같은 경우는 이제 코치의 철학은 어떠한가? 이게 뭐 설명들이 쫙 있겠죠. 그런 커리큘럼만 봐도 어느 정도는 그 센터, 코치의 마인드를 엿볼 수 있거든요. 일반인 레슨은 사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초보자기 때문에 단순 이제 반복 훈련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자, 이제 엘리트 레슨. 여기서부터는 이제 코치의 능력이 정말 중요해지죠. 이런 DM을 제가 몇 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 축구 시키고 싶은데 어떤 지도자한테 맡기면 좋을까요? 좋은 지도자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 못해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코치가 좋은 코치인지, 이 코치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 뭐 경력이 길다? 지도자상을 많이 받았다? 좋은 선수를 배출했다? 절대적이지 않아. 반대인 경우도 너무 많아. 그럼 이런 경우도 진짜 많단 말이야. 어떤 감독이나 코치가 정말 잘 가르치고 진학 잘 시키는 걸로 유명해. 근데 인성이 개차반이야. 내 아들을 이런 사람한테 맡기는 게 맞을까? 제가 며칠 전에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 시대의 얘기긴 해요. 정말 유명한 모 우리나라 축구 선수를 배출한 감독이 있어. 내 친구가 그 학교에 전학을 간 거야. 근데 이제 전학을 간 거기 때문에 원래 있던 애들보다는 늦은 거지. 근데 막 원래 있던 애들 제치고 게임을 엄청 띄켜주는 거야. 뭐지? 그리고 또 축구가 잘 됐대. 그래서 한참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연습 게임을 하는데 원래는 감독이 연습 게임 잘 오지도 않았대. 근데 그날 웬일인지 온 거야. 내 친구가 이제 오른쪽 사이드 백이면은 그쪽 사이드 라인에서 감독이 서가지고 내 친구가 공을 잡을 때마다 걔 지랄을 하더래. 그러더니 전반에 빼. 그 다음부터 경기 안 뛰켜. 갑자기 한순간에 알고 봤더니 내 친구는 전화가 와서 몰랐는데 그 먼저 있던 애가 얘기해 주더래. 돈 달라는 거야. 로비 있죠, 로비. 감독한테 돈을 주면 다시 게임을 뛸 수 있다는 얘기지. 이미 감독은 알아. 얘 아빠가 대기업 다니는 사람인지 뭐 사업하는 사람인지 공무원인지, 그러니까 이것도 돈 나올 구멍 있는 애한테만 이제 그러는 거지. 뭐 사실 우리 때는 이제 구타부터 뭐 이거보다 더한 지도자들도 많았는데 뭐 다큐에 한두 번 나왔어? 그래도 이거는 되게 신선하더라고. 근데 요즘은 이제 세상이 무서워져서 구타 이런 것도 많이 없어졌고, 제 주변만 봐도 정말 훌륭한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들이 많아요. 정말 우리 때에 비하면. 그래도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는 게 쉽지 않겠죠. 어느 분야든. 다들 뭐 축구 일타 강사들한테 가고 싶고, 인성 좋은 코치한테 우리 애 맡기고 싶고, 이거를 그나마 알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주변에 선출들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도 웬만큼 축구를 했고 이 분야에 웬만큼 종사를 했다면, 우리나라 축구는 솔직히 다 한 달이거든요. 그래서 수소문이 사실 제일 정확해.
이 코치에 대한 평판이 어떤지, 뭐 프로 경력이 긴 선수였다면 더 알기 쉽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지도자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렇게 아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잖아. 인성은 정말 바닥인데 명성이 있고 진학을 잘 시키냐, 진학은 잘 못 시키고 명성도 그닥, 근데 인성과 철학이 좋아, 학부모한테 잘해. 어떤 게 더 낫냐? 사실 내 아들을 맡긴다고 해도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어쩌다 계속 축구 쪽에서 부딪히고 지나고 보니까, 만약 내 아들을 맡겨야 한다? 나는 그래도 인성을 택하겠어. 인생의 법칙을 믿는 거지. 어느 분야든 그렇잖아요. 사람이 먼저 돼야 그 분야에서 능력적으로도 우수하고 성공할 확률이 높잖아. 천천히 가더라도 오래 가고. 그래서 저는 그 법칙을 믿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 말이 있죠. 축구는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습득력 싸움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코칭보다는 중요한 멘토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뭐 어느 분야든 인생은 마인드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축구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축구 뭐 1, 2년 하는 거 아니고 정말 오래 하면은 20년, 30년도 해야 되잖아. 가치관이 형성이 되지 않았을 때 좋은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멘토,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